홍수전처럼 과격하며 독특하지 못했고 제자처럼 번뜩이는 재능과 지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동생처럼 사납고 용맹하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동생과 제자는 물론 숱한 인재들을 수하에두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증국권의 장점은 오직 성실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근검성실한 지도자 증국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증국권은 가경 16년인 1811년 10월에 후난성 중농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홍수전이 그랬듯 그의 집안도 먹고 살만해지자 증국권을 포함한 자식들의 교육에 힘썼는데 어린 시절 증국권은 성실했지만 공부머리가 영 별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증국권의 방에 도둑이 숨어들었는데 글을 외우는 증국권이 잠들길 기다리며 버티고 있었는데 증국권이 새벽이 되도록 한 줄도 못 외워 밤을 새는 증국권에게 화를 내고 뛰쳐나갔을 정도라 합니다. 그러나 증국권은 27세에 과거의 급제에 한림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천재들도 30대 초중반에 간신히 붙는 것을 보면 뒤늦게 공부머리가 생긴 듯합니다. 여튼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때론 강직한 상소를 올리며 나름 강직함으로도 명성을 얻어 예부실황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는데 1852년 6월 모친의 상중에 태평천국의 난을 접하게 됩니다. 1853년 3월 태평천국군이 난징을 점령하며 기세를 떨치자 청나라 조정은 후난성에서 난을 진압할 의용군을 모집하고 증국권은 고향 후난성의 인맥과 자신의 명망을 바탕으로 상군을 모집합니다. 광둥에서 서양식 대포를 구입하고 전함을 갖췄으며 증국권이 선발한 인재들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그럴듯한 신용을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증국권은 전형적인 선비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징 조정은 계속해서 싸우라고 압박을 해대는 데다 한편으론 한족 군벌의 등장을 경계해 겐세이를 시전해 계속 연전연패하는 지경에 이르죠. 1855년 장시성 주장 후코방면 전투에선 태평천국의 명장 석달계에게 작살이 나서 애써 기른 수군이 모두 몰살당하고 심지어 난청에서 포위당해 유서를 쓰고 자결까지 결심하다 간신히 살아남기에 이르죠. 천경사변으로 태평천국 지휘부가 내분에 빠지자 1858년 반격을 시도해 주장 후커를 탈환했지만 안위성 사마진에서 반격을 당해 6,000명의 정예병과 동생 진국화 사돈 이속빈을 잃으며 멘탈이 오락가락할 지경에 이르죠.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다시 병력을 정비하고 제자 이용장과 함께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쯤 되면 증국권의 부하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였으나 계속된 패전에도 증국권을 따르고 증국권이 좌절해 장강에 뛰어들 때도 울고불며 증국권을 뜯어말리고 격려하는가 하면 뛰어난 수제자인 이용장이 늦잠 자며 뺀질대는 걸 보고 근엄하게 꾸짖자 천하의 이용장이 찍소리도 못한 걸 보면 증국권의 인망과 카리스마가 상당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데다 공정하게 인재를 쓰는 모습은 부하들의 존경을 샀고 이로 인해 숱한 패전에도 상군은 존버할 수 있었죠. 또한 계속된 실패 속에 고심한 증국권은 청나라가 이대로 가면 끝장이라는 문제의식도 가지게 돼 개혁과 신문물 도입에도 힘써서 안친궁계소, 기기제조 총국 등을 설립하고 이는 양무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속 깨지며 전술적 노하우를 쌓게 되고 계속된 전란으로 청나라 측 유령무장 등이 여러 천사하자 그래도 믿을 것은 진국권뿐이라며 청나라 조정은 진국권을 흠차대신 겸 양강총독으로 삼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것을 독려하고 1862년 동생 진국정이 안칭을 함락하고 우하대까지 진출해 천경을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1864년 태평천국 최후의 거점 천경을 함락시키며 난이 종식됐는데 이후에 측근들은 노골적으로 황제가 되라며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증국권의 파벌이 강남의 총독과 군 요직을 장악했고 난을 진압하는 동안 청나라 조정의 숱한 겐세이를 겪은 한족 출신 장수들은 아예 그 먹같은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자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랜 전란 때문에 강남 일대가 초토화가 된 데다 한족 부흥을 외친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권이 만주족 타도를 외치는 것도 어폐가 있는 데다
오랜 세월 유학자의 마음가짐으로 존버하고 살아온 증국권으로서는 청나라의 반기를 드는 게 자신의 한평생의 신념을 부정하는 짓이라 상군 지도부의 사탕발림을 뿌리치고 청나라의 재산이자 개혁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증국권은 1867년 양강총독과 통상 사무대신 직책을 겸하고 태평천국전당과 영군의 반란까지 진압한 뒤 제자 이용장과 함께 양무운동을 추진하지만 한족에 대한 만청왕실의 갱세이는 계속되고 1870년 프랑스 선교사와 서양인들이 청나라인들과의 갈등 끝에 충돌해 대거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터지자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면직당하고 말지만 얼마 뒤 양강총독을 암살한 마신이 사건 처리를 위해 다시 양강총독으로 복귀하게 되고 1871년 유학생 파견 계획을 이용장과 상주하는 등 계속 양무운동에 힘쓰다가 동치 11년인 1872년 2월 4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공교롭게도 숨을 거둔 곳이 옛 태평천국의 천왕부였던 양강총독부였다고 합니다. 증국권은 번뜩이는 천재성은 없었으나 늘 성실하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부하들을 이끌고 한편으론 자식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수신제가와 치국을 모두 해낸 인물이며 유교 엘리트였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신문물을 적극 받아들여 이용장과 양무운동을 주도해 19세기 중체서용 동도서기의 사상적 기반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국권의 리더십을 마오쩌둥과 장제스도 존경했고 장제스는 그의 저서인 증국권 가서를 여러 번 통독했으며 대륙에서도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수구파 한간이란 평가가 바뀌며 오늘날 그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고 있지만 멋대로 편의에 맞게 해석하기 좋아하는 그 나라 특성상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죠.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리더십의 소유자 증국권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